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오늘 키워 스피킹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차량 급발진으로 정했습니다. 최근에 관련 뉴스 많이 들을 수 있고요. 또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의 차량 급발진에 관한 뉴스도 많이 듣게 되는데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문장 또 하게 되는 얘기 4가지를 정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내연기관 자동차뿐 아니라 전기차도 급발진 사례가 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급발진에 대한 우려가 큰 데는 뭐 당연한 이유가 있죠.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내 차가 급발진을 하면은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발진 의심사고 중에는 나중에 그 차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의 조작 잘못으로 그렇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 결함이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그런 사고들도 존재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가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기어를 중립에 두고 브레이크를 힘껏 끝까지 계속 밟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자,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프랙티쿠스 출판사는 중급 실용영어를 기초로 영어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랙티쿠스의 종이책과 전자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종이책이 절판된 책은 전자책으로도 구하실 수 있으니까 전자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와 관련된 배경 설명 간단히 보고 거기에 대한 영어에 대한 살펴보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전기차의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급발진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죠. 급발진은 운전자의 의지와도 상관이 없이 큰 사고로 이어져서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까지 빚기도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오랜 논쟁들이 있습니다만 누구의 책임인가가 상당히 민감한 이슈죠.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사가 차량의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사의 책임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자, 그래서 내 차가 급발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낮더라도 좀 생각을 해보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제가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준비한 2가지 대안을 연달아서 들어보시겠습니다. A recent report suggested that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SUA accidents involving electric vehicles are increasing along with their popularity. SUA, regardless of the driver's will, may lead to a serious traffic accident and even destroy a family. There is a decades-long debate about the cause of SUA. However, under Korean law, it is not the manufacturer but the consumer who has to prove whether the vehicle was defective. So there hasn't yet been a case where the manufacturer was held responsible for SUA. It is necessary to leave open the possibility that your car may suddenly accelerate and practice in advance how to respond if such an emergency occurs. Recent reports indicate a rise in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SUA incidents involving electric vehicles, just as these vehicles are increasing in popularity. SUA, which can lead to severe accidents, has sparked a decades-long debate on its potential causes. In Korea, the burden of proving a vehicle's defectiveness falls on the consumer under current laws, rather than the manufacturer. To date, no cases have yet held manufacturers accountable for SUA. It's advisable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sudden acceleration and prepare in advance for how to respond in such emergencies and prevent an accident. 자, 그러면 주요 표현을 설명을 드릴게요. 전기차의 보급이 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보급이라는 말,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경제 뉴스나 뭐 비즈니스 관련해서 얘기할 때 물론 보급에 해당하는 여러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침투한다는 뜻을 지닌 penetration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층을 파고들어서 보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penetration, P-E-N-E-T-R-A-T-I-O-N 이 단어를 대안으로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대안들도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보급이 는다는 것은 결국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인기가 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쉬운 단어 popular 혹은 popularity를 활용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급이라는 어려운 우리말 때문에 너무 어려운 대안 찾지 마시고 그냥 popular를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차의 popularity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증가하는 거니까 along with their popularity 첫 번째 대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 대안에서는 인기라는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These vehicles are increasing in popularity 이렇게 전치사 in을 넣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 문장 이렇게 보시다 보면
어떤 수치가 증가했다고 할 때 일단 증가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수치인지는 in, 그 다음에 popularity 이런 식으로 전치사 in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수치인지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in을 잘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이 제조사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배경 설명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근데 여기서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 소비자는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고 제조사는 차량에 결함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지금 반대죠, 상황이. 그래서 그걸 다 표현을 하려면 굉장히 문장이 길어지고 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함이 있는 것은 defective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defective는 형용사고요. 결함은 defectivenes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ness를 붙여서 명사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whether the vehicle was defective 이렇게 얘기하면 그 차량에 결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입증을 하든 결국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장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prove whether the vehicle was defective 이렇게 얘기하면 입증 책임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할 때 제조사가 아니라 소비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첫 번째 대안에서는 It's not the manufacturer but the consumer 이런 식으로 not A but B 구문을 활용하고 있고 두 번째 대안에 보시면 입증을 해야 하는 burden, 부담이 누구누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문장 구조가 조금 다른데 누구누구에게 있다라고 할 때 동사를 뭘 썼나 잘 보시면 falls on the consumer 이렇게 떨어지다라는 뜻을 지닌 fall을 썼어요. 우리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만 하지 누구한테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영어에서는 그런 경우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경우에 혹은 부담을 누가 지는 경우에 동사 fall을 써서 전치사 on과 함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함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는 defective고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 책임 혹은 부담을 주어로 잡고 동사를 fall을 써서 표현할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조사의 책임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없다 이 얘기인데요.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다라고 할 때 hold 동사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hold 누구누구 responsible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누구가 책임이 있다고 밝히다, 말하다 이런 뜻이죠. hold가 잡다라는 뜻으로만 우리가 기억이 되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 responsible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안에 있는 것처럼 책임이 있다고 할 때 또 쓸 수 있는 accountable이라는 단어랑 잘 붙어 다니는 그런 동사이기 때문에 hold responsible, hold accountable 이런 형태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문장 구조도 hold 누구누구 responsible, hold 누구누구 accountable 이렇게 두 번째 대안처럼 쓸 수도 있고 그 누구누구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어로 나가면 수동태 문장이 되면서 the manufacturer was held responsible 이런 문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문형하고 그 다음에 hold라는 동사하고 그 다음에 responsible, accountable이라는 형용사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급발진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열어두는 거니까 첫 번째 대안처럼 leave open the possibilit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장 구조를 보면은 leave the possibility open 이렇게 쓸 것 같잖아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떤 가능성인지를 수식하는 말이 바로 뒤에 붙었기 때문에 the possibility that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that하고 possibility 사이를 open으로 가르지 말고 open을 leave 쪽으로 붙여서 leave open 이것 자체를 그냥 열어두다라는 뜻으로 쓰고 the possibility를 그 동사 덩어리의 목적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eave open the possibility that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 할 가능성을 열어두다라는 뜻이 되죠. 가능성을 열어두다라고 했지만 그 의미는 결국은 가능성을 고려해 보는 거니까 두 번째 대안처럼 좀 쉽게 consider the possibility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배경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배경 설명에 있는 주요 표현을 같이 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장, 주제에 관련된 문장 4가지를 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요. 내연기관 자동차뿐 아니라 전기차도 급발진 사례가 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문장인데요. 영어 대안 2개 연달아서 들어보시고 주요 표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Opinion 1. Concerns about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are growing as SUA accidents occur not only in combustion engine vehicles, but also in electric vehicles. Growing concerns about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SUA, extend beyond combustion engine vehicles to electric ones.
자, 내연기관 자동차뿐 아니라 전기차도 뭐뭐하다라고 할 때 뭐뭐뿐 아니라 뭐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not only but also 표현이 있죠. 그래서 combustion engine vehicle이 그 내연기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combustion이라는 단어를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는 electric vehicle이라고 하고 줄여서 EV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Not only in combustion engine vehicles but also in EVs 이렇게 첫 번째 대안처럼 얘기해도 되고요. 두 번째 대안에 보면 문장 구조가 다른데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발진의 우려 혹은 급발진 사고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넘어서 전기차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extend beyond를 썼습니다. beyond가 뭐뭐를 넘어서는 거고요. extend는 어디로 뻗치는 거기 때문에 extend beyond combustion engine vehicles to EVs 이렇게 얘기하면 내연기관 차를 넘어서서 전기차에게까지 이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연기관 차뿐 아니라 전기차도 급발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뜻이 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가깝게 not only but also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 영어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두 번째 대안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려가 커지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려는 concern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보통 하나의 우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려는 여러 가지니까 복수로 쓰고 그 다음에 우려는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 grow하고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concern으로 잡고 뭐에 관한 우려인지 얘기한 다음에 are growing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커지는 우려 이런 식으로 growing concerns 이렇게 grow를 concern 앞에 붙여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인데요.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내 차가 급발진을 하면은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급발진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런 얘기인데요. 영어 대안 두 개 연달아서 들어보시겠습니다. Opinion 2. No matter how safely I drive, if my car accelerates suddenly, it can cause major unexpected damage. So many are understandably concerned about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Despite driving safely,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can cause significant unexpected damage. Many are understandably concerned about this issue. 자,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라는 말이 있는데 뭐뭐 한다 할지라도 라고 할 때 우리가 학창시절에 굉장히 많은 문형을 배웁니다. 그래서 뭐뭐라고 할지라도 라고 말할 때 여러 문형이 한꺼번에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잘 못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문형은 no matter 다음에 의문사가 나오는 첫 번째 대안 같은 구조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no matter how, no matter when, no matter what 이런 식으로 no matter로 먼저 시작을 하는 그런 문장 구조부터 떠올리시는 게 뭐뭐라고 할지라도 라는 말을 영어로 쉽게 표현하는 하나의 요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더라도니까 no matter how safely I driv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한다 할지라도를 영어로 말하고 싶으시면 다른 문장 구조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no matter how, when, what 뭐 이런 문형부터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안전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대안처럼 despite를 활용해서 despite driving safely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큰 피해라고 했는데 큰 피해를 얘기할 때 이제 damage 앞에다가 어떤 형용사를 쓸 건지를 보시면 되는데 예상치 못한 건 unexpected를 쓰면 되는데요. 크다고 해서 반드시 뭐 large라든가 big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major도 어떤 규모가 굉장히 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major damage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대안에 보면 중대한 피해니까 significant damage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크다라고 할 때 major, significant 이렇게 조금 바로 떠올리기 어려운 단어들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대안에 보면 understandably라는 말이 있는데 이해할 수 있듯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이해할 만하다라고 할 때 중간에 understandably라는 부사 하나만 넣어서 표현할 수 있죠.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당연하다 이런 뜻으로 understandably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인데요.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 중에는 나중에 운전자의 조작 잘못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 결함이 너무나도 명백해 보이는 사고도 존재한다. 이런 문장인데요. 영어로 대안 두 개 연달아 들어보시겠습니다. Opinion 3. Among accidents that are suspected to be caused by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some are in fact caused by driver error. However, there are also accidents where vehicle defects appear obvious.
accidents presumed to be caused by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can sometimes include cases of driver error, but others clearly stem from apparent vehicle defects. 네, 급발진 의심사고라는 말이 있는데 뭐뭐로 의심이 되다라고 할 때는 일단 suspect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suspicion이 의혹이고 뭐 의심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동사는 suspect이기 때문에 that are suspected to be caused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에 의해서 초래된 것으로 are suspected to 의심이 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뭐로 의심이 되다라고 할 때는 일단 be suspected to를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suspect 자리에 쓸 수 있는 또 다른 동사에 두 번째 나오는 것처럼 presume도 있습니다. accidents presumed to be caused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에 의해서 초래된 것으로 presumed 의심이 되는 accidents 여기서 이제 presumed는 과거 분사형으로 쓴 거죠.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죠. presume이라는 것은 pre라는 데서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듯이 미리 짐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직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그렇게 생각한 것, 그것을 presume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되다라고 할 때 이 presume을 또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결함이 명백해 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백한 것, 분명한 것은 obvious라는 형용사가 있죠. 근데 어떠어떠하게 보이다라고 할 때 뭐 seem이라든지 look이라든지 이런 동사와 함께 appear도 잘 쓰입니다. appear는 뭐 나타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뒤에 이렇게 형용사를 붙이면 뭐뭐인 것으로 보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엇 appears obvious 이렇게 얘기하면 무엇이 obvious, 명백해 보인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안에 보면 stem from이라는 구동사가 있는데요. 뭐뭐로부터 기인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나왔다, 원인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동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는 vehicle defects, 아까 말씀드린 defect인데 차량 결함으로부터 나온 것이 되게 명백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분명해 보이니까 clearly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apparent를 넣은 이유는 그 첫 번째 대안에 appear가 있기 때문인데요. appear는 동사고 appear의 형용사형이 apparent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뭐뭐로 보인다 이런 의미로 apparent vehicle defects 그러니까 보기에 결함으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한 사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떠어떠해 보이다라고 할 때 동사 appear하고 형용사 apparent를 적절히 활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인데요. 급발진 상황이 발생하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하지 말고 힘껏 끝까지 밟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어는 중립에 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영어 대안을 들어보고요.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Opinion 4. If a sudden acceleration situation occurs, you must keep the car in neutral gear and continue to step on the brakes as hard as you can. In the event of sudden acceleration, make sure to stay in neutral and keep braking as hard as possible. 네, 기어를 중립에 두다라고 할 때 중립은 neutral이죠. 그래서 keep the car in neutral gear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고 기어라는 말까지 다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stay in neutral 이렇게 간단하게 두 번째 대안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stay가 어떤 상태에 머무는 거니까 neutral인 상태에 머무는 것을 stay in neutral 중립 기어에 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다라는 말이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거나 뭐 엑셀을 밟거나 그 자동차의 페달을 밟는다고 할 때는 step on이라는 동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step, 이게 밟다라는 뜻이니까 브레이크 위를 밟는 거죠. 그래서 step on the brakes 혹은 뭐 step on the 그 다음에 accelerator는 보통 gas pedal이라고 잘 얘기하기 때문에 step on the gas pedal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페달 밟는 것은 언제나 step on을 먼저 떠오르시면 되고 근데 자동차 페달을 천천히 밟을 수도 있고 꽉 밟을 수도 있고 뭐 급브레이크를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달라지면 동사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밟는 것은 step on the brake라고 하면 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 갑자기 이렇게 브레이크를 꽉 밟는 것은 꽝, 꽉 이런 느낌을 지닌 slam이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S-L-A-M 그 단어를 step 대신에 써서 slam on the brak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라고 했지만 갑자기라는 말을 넣는 게 아니고 동사 자체를 바꿔서 브레이크를 갑자기 꽉 밟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slam on the brakes step on the brakes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는 명사로 브레이크라고 쓰이기도 하지만 동사로 브레이크를 밟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작동한 상태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keep braking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밟는다를
keep 플러스 ing 문형을 쓴 건데 브레이크를 동사로 활용해서 keep break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있는 힘껏이라는 뜻을 지닌 as hard as you can 혹은 뭐 as hard as possible과 함께 step on the brakes 혹은 keep breaking을 기억하시면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힘껏 밟는다라는 의미가 잘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차량 급발진에 관한 얘기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주요 표현들 기억하시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